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사 기자 박소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취재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연인데요.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울컥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의 당사자 중 한 명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선화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화고를 2013년에 졸업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Y 장학금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3년간 1,800만 원을 지원받았죠.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Y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년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15년 동안이나요. 학교 측에서 계산해 보니까 총액이 50억 원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 Y라는 후원자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학교에서도 수없이 찾으려고 했지만 철저하게 익명이었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왔고 절대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올해가 선하고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Y 후원자를 찾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어요. 저희 신문사에도 보도자료가 왔고요. 그걸 본 제가 데스크에게 말했어요. 저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Y 장학금 받았던 학생이고요. 제가 이 기사 취재해도 될까요? 데스크가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그렇게 저는 15년간 익명으로 50억 원을 기부한 미스터리한 후원자를 찾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교 행정실을 찾아갔어요. 장학금 담당 김 선생님을 만났죠. 선생님, Y 후원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20년 넘게 일했는데 나도 한 번도 못 봤어. 항상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이 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 사람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 매달 정확하게 5일 전에 입금이 돼. 혹시 입금 기록이나 계좌 정보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지. 개인정보잖아. 근데 김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들은 건데 그 사람 회사 이름이 넥스트웨이브래. 넥스트웨이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회사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잖아요. 대표는 강희안.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재계 순위 20위 안에 드는 거물이에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강희안 대표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하니까 프로필을 찾아보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선하고 출신이라는 기록이 없었어요. 오히려 과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더라고요. 학창 시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는 학교 기록 보관실로 향했어요. 오래된 졸업 앨범들이 쌓여 있는 곳이요. 먼지 쌓인 앨범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1995년도 졸업 앨범. 선하고 50기. 거기 3학년 5반에 강희안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의 강희안 대표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젊고 약간 거칠어 보이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록실 한 구석에서 오래된 상담 기록 파일을 발견했거든요. 거기에 강희안이라는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고2 3월 5일 강희안, 복도에서 선배와 충돌. 쌍방 폭력. 고2 5월 12일 강희안, 수업 중 졸음. 담임 교사와 마찰. 고2 9월 20일 강희안, 집단 폭행 사건 연루. 학폭위 회부. 제 손이 떨렸어요.
강희안 대표가 학교 역사상 최악의 문제아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학생이 지금의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을 학교에 50억 원이나 기부한 걸까요? 저는 더 파고들기로 했어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강희안 학생의 학폭위 사건을 담당했던 분이 윤태식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윤태식 선생님은 지금도 선화고에 계셨어요.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교감 선생님으로요. 윤 교감 선생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신문사 기자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Y 장학금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윤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소연이구나. 너 우리 학교 출신이지? Y 장학금 받았던 학생이고. 네, 선생님.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너희 어머니도 뵌 적 있어. 식당 일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지.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저를 기억하시다니. 선생님, 사실 제가 Y 후원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윤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희안 대표님이시죠?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맞아. 이한이야. 선생님, 제가 기록을 봤는데요. 강희안 대표님이 학생 때 문제아였다고 하던데. 그때 윤교감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앉아라, 소연아. 긴 얘기야. 선생님은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치시더니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삭발한 남학생과 젊은 남자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이한이야. 고2 때 사진이지. 사진 속 학생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교감 선생님이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이한이는 나쁜 애가 아니었어.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지. 선생님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30년 전 강희안은 홀어머니와 단칸방에 살았대요. 어머니는 식당 보조로 일하셨고 이한이는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했대요. 학교에 오면 항상 졸았고 숙제는 한 번도 해온 적이 없었대요.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냥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5시쯤 학교 근처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이한이가 신문 배달하는 걸 봤어. 그 추운 겨울에 얇은 점퍼 하나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 슈퍼마켓 앞에 신문 묶음을 내려놓고 하나씩 돌돌 말아서 가방에 넣고 있었어. 그때부터 선생님은 이한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대요. 이한이가 왜 자꾸 싸움을 하는지도 알게 됐대요. 이한이는 약한 애들을 못 봐. 누가 괴롭힘 당하면 참지를 못해. 그래서 싸움이 잦았던 거야. 고2 때 그 집단 폭행 사건도 실은 이한이가 일진들한테 괴롭힘 당하던 1학년 후배를 구해주다가 벌어진 일이었어. 그래도 폭력은 폭력 아닌가요? 맞아. 그래서 학폭위가 열렸지. 다른 선생님들은 다 퇴학시키자고 했어.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런데 왜 퇴학이 안 된 거예요? 윤교감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내가 막았거든. 학폭위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이 아이를 퇴학시키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교육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벌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장한테 엄청 혼났지. 윤 선생, 자네 교사 생활 끝장내고 싶나? 그랬어. 근데 나는 이한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날부터 윤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셨대요. 그리고 이한이와 함께 운동장을 뛰었대요. 처음엔 이한이가 안 나왔어. 일주일 정도는 내가 혼자 뛰었지. 근데 어느 날 이한이가 나타났어. 신문 배달 끝나고 바로 온 거야. 그날 이한이가 내게 물었어. 윤교감 선생님이 목이 메었어요.
선생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같은 문제아한테 왜 시간 낭비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게? 이하나, 너는 문제아가 아니야. 그냥 힘든 거지. 그리고 선생이 학생 돌보는 게 시간 낭비냐? 이게 내 일이야. 저는 듣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났어요. 윤교감 선생님도 눈가를 닦으셨어요. 그날 이한이가 운동장 한가운데서 엉엉 울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가 자기를 믿어준다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느꼈대. 그 이후로 이한이는 변했대요. 매일 아침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뛰었고, 방과 후에는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웠대요. 학원비가 없다는 걸 아신 선생님이 무료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한이가 똑똑하더라고. 가르쳐 주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그동안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리고 환경이 안 됐던 거고. 선생님은 이한이에게 다른 기회도 주셨어요. 교내 봉사 동아리를 만들고 이한이를 회장으로 세웠대요. 이한이한테 말했지. 내가 약한 사람들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아. 근데 주먹으로 돕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 그래서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어. 독거노인 돕기, 장애인 복지관 봉사, 그런 활동들. 이한이는 봉사 동아리 활동에 열심이었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대요. 진짜 도움이 뭔지, 진짜 강함이 뭔지. 고3 첫 모의고사 때 이한이 성적이 나왔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전교 10등이더라고. 담임 선생님이 달려와서 이게 누구냐 그러더라. 1년 전까지 꼴찌하던 애가.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한이가 더 열심히 했지. 수능 때는 전교 3등을 했어. 그리고 서울대에 합격했어. 컴퓨터공학과. 서울대요? 응. 합격 발표나던 날 이한이가 학교로 달려왔어. 연구실 문을 벌컥 열더니 선생님,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하면서 울면서 웃더라고. 윤교감 선생님도 울고 계셨어요. 그날 우리 둘이 운동장에서 한참 울었어. 이한이가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지.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저 꼭 성공해서 선생님 같은 사람 될게요. 저 같은 애들 절대 포기 안 하는 어른이 될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하나,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이제 내가 아는 거지.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졸업 후에도 연락하셨어요? 윤교감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졸업식 이후로 한 번도 연락 못 받았어. 이한이가 대학 들어가고 회사 차리고 성공했다는 소식은 뉴스로만 들었지. 그리고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15년 전 갑자기 학교에서 나를 찾더라고. 누가 거액을 기부했는데 나를 지목해서 전달해 달래. 그게 장학금 5천만 원이었어. 5천만 원이요? 응. 그런데 기부자 이름은 Y였어. 조건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되 성적이나 품행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주라는 거였어. 그리고 절대 기부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그게 강희안 대표님이었던 거군요. 처음엔 몰랐어. 근데 15년 동안 매년 그 돈이 들어왔어. 금액도 점점 늘어났고 작년에는 10억 원이 들어왔어. 그럼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5년 전쯤 우연히 뉴스에서 강희안 대표 인터뷰를 봤는데 기자가 물어. 대표님은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나요? 그랬더니 이한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윤교감 선생님이 천천히 그 말을 되새겼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저는 그 가르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확신했어. Y가 이한이라는 걸.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윤교감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아마 부담 주기 싫어서겠지. 이한이 성격이 그래. 은혜 입은 걸 절대 티 안 내는 애야. 그리고 아마
자기 과거 때문에 학교에 누가 될까봐 걱정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변하고 성공하고 50억 원이나 기부했는데도 강희안 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될까요? 윤교감 선생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한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구나. 이건 이한이 이야기니까. 저는 넥스트 웨이브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강희안 대표를 직접 만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비서실에 이렇게 전했어요. 선하고 Y 장학금 관련해서 대표님께 꼭 여쭤볼 말씀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틀 후 놀랍게도 답장이 왔어요. 강희안 대표가 직접 만나주시겠다고. 본사 40층 대표이사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강희안 대표였어요. 박소연 기자님이시죠? 들어오세요. 강희안 대표는 생각보다 편안한 인상이었어요. 소파를 권하시며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기부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그리고 학교 기록을 봤어요. 강희안 대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기록까지 보셨다면 제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아시겠네요. 네. 그런데 대표님,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숨기신 거예요? 5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강희안 대표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웠어요. 제 과거가. 그리고 윤태식 선생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부담이요?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모두가 포기한 문제아를. 그런데 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보답하려고 성공한 것처럼 느끼실까봐.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선하고가 싫었어요. 선생님 한 분 빼고는 모두가 저를 포기했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그 학교에 돈을 댔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저 학교가 그를 키웠다고 말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기부하신 건 학교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닌가요? 강희안 대표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학교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기부를 한 이유는 그 학교에 저 같은 아이가 또 생길까봐. 그 아이들이 윤태식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돈을 댔어요. 제발 문제아라고 낙인 찍지 말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봐달라고. 그 말에 저는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대표님, 사실 저도 Y 장학금 받았어요. 10년 전에. 강희안 대표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정말이요? 네. 저도 편부모 가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식당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그 장학금 없었으면 저는 고등학교 제대로 못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자가 될 수 있었어요. 대표님 덕분에. 강희안 대표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럼 제 돈이 제대로 쓰인 거네요. 네.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수백 명이 그 돈으로 꿈을 이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희안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윤 선생님은 어떠세요? 올해 정년 퇴임하세요. 그리고 대표님을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Y라는 걸 아세요? 네. 5년 전에 눈치채셨대요. 강희안 대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비겁했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드렸어요.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이 학교 100주년 기념식이에요. 윤교감 선생님 마지막 행사예요. 가시는 게 어떨까요? 강희안 대표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가도 될까요? 선생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대표님이에요. 그렇게 100주년 기념식 날이 왔어요. 저는 기사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면서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강당에 갔어요. 강당은 동문들과 학생들,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식순이 진행되고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있었고 역대 총동문회장들의 덕담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 Y 후원자에게 감사패 전달이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물론 본인이 안 나타날 것을 예상해서 빈 의자를 놓고 상징적으로 전달하려는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 말씀하셨어요. 15년간 우리 학교를 후원해 주신 익명의 후원자 Y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강당 뒤쪽 문이 열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강희안 대표가 들어오고 계셨어요. 정장 차림이 아니라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으로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강희안 아냐? 넥스트 웨이브 대표? 여기 왜 온 거야? 강희안 대표는 천천히 강당 가운데 통로를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단상 앞에 섰을 때 객석 앞줄에 앉아 계신 윤교감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윤교감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강 대표님 무슨 일로? 강희안 대표가 마이크를 건네받고 단상에 올랐어요. 잠시 객석을 둘러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화고등학교 50기 강희안입니다. 강당이 또 한 번 술렁였어요. 선화고 출신이라고요? 처음 듣는데? 강희안 대표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제 이름을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이 학교 역사에서 지워지고 싶었던 학생이었으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30년 전 저는 이 학교 최악의 문제아였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싸움질에 지각에 말썽만 피웠죠. 선생님들은 저를 골칫덩어리로 여겼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는 정말 문제아였으니까요. 고2 때는 학교 폭력 사건으로 퇴학 위기까지 갔습니다. 강희안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한 분이 나서주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저를 포기하라고 할 때 단 한 분만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윤교감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윤태식 선생님. 윤교감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하나,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힘든 거지.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희안 대표도 울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셔서 저와 함께 운동장을 뛰셨습니다. 방과 후에는 수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원비가 없는 저를 위해서요.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서울대에 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희안 대표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30년 전 졸업식 날 선생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버텼습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강희안 대표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15년간 익명으로 이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Y라는 이름으로요. 왜냐고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학교가 싫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한 분 빼고는 모두가 저를 포기했던 곳이니까요. 하지만 기부를 한 이유는 이 학교에 제2, 제3의 강희안이 생길까봐, 그 아이들이 윤태식 선생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제발 성적이나 품행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봐달라고.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었으니까요.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년 동안 저는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선생님께도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했죠? 부끄러웠어요. 제 과거가
그리고 선생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희안 대표가 윤교감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저는 저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 순간 윤교감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가셨어요. 두 사람은 30년 만에 포옹했어요. 강당은 박수와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앉은 어머니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윤교감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하나. 네, 선생님. 고생 많았구나. 그 한마디에 강희안 대표가 무너졌어요. 단상 위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마치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윤교감 선생님이 강희안 대표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하나, 내가 특별한 거 한 게 아니야. 그냥 선생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너를 바꾼 건 나가 아니라 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하나. 윤교감 선생님이 강희안 대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기념식은 예정에 없던 순서들로 가득 찼어요. Y 장학금을 받았던 졸업생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저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도 10년 전 Y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학교를 다녔고 지금 기자가 됐습니다. 강희안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명이 일어나서 감사를 전했어요. 강희안 대표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강희안 대표와 윤교감 선생님은 운동장을 걸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하나, 행복하니? 네, 선생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됐다. 그게 선생이 바라는 전부야. 선생님, 제가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재단이요. 이름은 윤태식 교육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윤교감 선생님이 놀라 멈춰섰어요. 이하나, 그건.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 제발 그런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계속 도와야죠. 이하나.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선생님께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윤교감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고맙다, 이하나. 정말 고맙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한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강희안 대표의 요청에 따라 그의 과거는 자세히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썼죠. 한 선생님이 한 학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30년 후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준 믿음, 그것이 진짜 기부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반응이 왔어요. 많은 교사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우리 반 문제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 보고 울었습니다. 교사로서 초심을 되찾게 됐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강희안 대표는 정말로 윤태식 교육재단을 설립했어요. 1천억 원을 출연했어요. 재단은 두 가지 일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 그리고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윤태식상을 수여하는 것. 첫 번째 윤태식상 수상자는 당연히 윤태식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시상식 날 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 학생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도 취재를 갔어요. 그리고 시상식이 끝나고 강희안 대표를 인터뷰했어요.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이 뭐예요? 강희안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윤태식 선생님 같은 분들을 찾아서 응원하는 것. 그리고 저 같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것. 그게 제가 평생 할 일이에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강희안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과거에 문제아였던 제가 그 순간 뒤에서 윤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하나, 우리는 돌아봤어요. 윤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너는 문제아가 아니었어. 그냥 힘들었던 아이였지.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어른이야. 당연히 행복해도 돼. 아니, 행복해야 해. 강희안 대표가 달려가서 윤 선생님을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인생 주셔서. 이하나,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준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손만 잡아줬을 뿐이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교육은 이런 거구나. 낙제점을 100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포기하려는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 문제아라는 낙인을 떼어주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구나. 이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전국의 학교에서 윤태식 교실이 만들어졌어요.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들을 모아서 벌주는 교실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는 교실이요. 1년 후 저는 후속 기사를 쓰러 다시 선화고를 찾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운동장에서 강희안 대표와 윤태식 선생님이 함께 뛰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열댓 명의 학생들도 함께 뛰고 있었고요. 저 학생들은 누구예요? 교감 선생님이 말했어요. 윤태식 교실 학생들이에요. 강 대표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함께 운동하고 멘토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윤 선생님도 퇴임하셨지만 매주 오세요. 학생들이 어때요?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전에는 문제만 일으키던 애들이 이제는 웃으면서 학교 다녀요. 꿈도 생겼대요. 저는 운동장으로 내려갔어요. 학생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누나, 기자예요? 응, 그런데 너는? 저요? 저는 하은비예요. 은비야, 윤태식 교실 다니는 거야? 네. 1년 전까지 저 학교 최악의 문제아였어요. 근데 윤태식 교실 들어오고 나서 달라졌어요. 강희안 대표님이랑 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힘든 거지라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이제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커서 강희안 대표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이제 내가 아는 거지. 윤태식 선생님이 30년 전 강희안에게 했던 그 말. 그 말이 이제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는 강희안 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문제아라고 불리는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윤태식 선생님 같은 분들도 많아요. 조용히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저도 그 장학금을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윤태식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그 믿음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윤태식이 되어주세요. 누군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강희안 대표처럼요.
마지막으로 강희안 대표님이 재단 설립 기념사에서 하신 말씀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칠게요. 저는 30년 전 최악의 문제아였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군가의 윤태식이 됩시다.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소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